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남국입니다. 저는 그 동아 비즈니스 리뷰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 경영 전문 매거진이고요. 여기 편집장을 맡아서 굉장히 훌륭한 경영 지식들이 좀 기업 현장에 좀 많이 활용이 돼서 우리나라 조직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일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조직들이 이제 그 강한 조직도 있고 조금 약한 조직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사명의식 같은 게 이제 얼마나 좀 강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조직을 판단하는 원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이제 저희 조직원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투철하게 이렇게 그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사명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 이렇게 콘텐츠는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좀 엄밀하게 리서치가 되고 굉장히 좀 그 사실 약간 좀 잘못된 지식이나 이런 게 좀 전파가 되면 조직의 또 경쟁력을 그 위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잘못된 의사결정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경영 지식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게 이제 실무에 대단히 좋은 그런 의사결정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실무에서 좋은 의사결정들이 또 많아지면 아마 경영 지식 자체도 또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가장 큰 그런 사명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양 철학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풀어가 볼게요. 웬 동양 철학이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주역이라는 책이 이제 동양 철학의 아주 정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양적 세계관을 이렇게 잘 담아낸 그 최고의 걸작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뭐 너무 난해해서 정말로 이게 제대로 해석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주역 이렇게 풀이하신 분들 이렇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솔직히 나도 뭐 모르겠어 막 뭐 이런 분들 되게 많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난해하고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몸담고 있는 전 우주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런 통찰이 아주 놀라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아시다시피 양이고요. 뭐 동양은 뭐 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 위에가 있고 음이 아래가 있는 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천지비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 음이 위에가 있고 양이 아래에 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뭐 지천태괴입니다. 이 두 괴 중에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양이면 아마 하늘 땅 중에는 이제 양이 하늘이겠죠, 그죠? 음은 땅이겠죠, 그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게 좋을까요? 땅이 아래에 있는 거. 예. 그게 아무래도 자연스럽죠? 예. 이렇게 뭔가 뒤집힌 것 같죠? 그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만 사람 몸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음양은 거의 모든 세상의 사물들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따뜻한 거하고 차가운 거 중에서 양은 뭐죠? 따뜻한 거. 예. 음은 차가운 거죠. 자, 사람의 몸이 머리가 뜨겁고 발이 차가워요. 그죠? 여기는 머리가 차갑고 발이 뜨겁습니다. 누가 더 건강할까요? 네, 머리가 차갑고 발이 따뜻한 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 반대면 바로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진짜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제 동양 철학의 굉장히 그런 매력이 이제 이런 겁니다. 하늘이 그냥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땅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좋은 꾀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완전히 뒤집혀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됩니다. 그죠? 발이 따뜻하면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죠? 네. 차가운 게 내려가고요.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괴를 해석한 걸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인이 아니라 소인이 흥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조직이 양이라고 하면 아마 경영자일 겁니다. 그죠? 음이라고 하면 뭐 직원이겠죠. 그죠? 네. 그 경영자가 이렇게 딱 위에서 군림하는 조직. 네. 그러면 누가 흥한다? 네, 이제 잘 아시죠? 이제 조직에 좀 약간 암적인 존재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흥하는 겁니다. 이제 정치력 좋고 가치 창출보다는 하여튼 그런 걸로 이렇게 잘 하는 분들이 이제 흥하는 조직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경영진이 이렇게 아래에 서서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기업에 가봤더니 사장실이 2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있어요? 건물 높으신데? 그랬더니 우린 그냥 기업 철학으로요. 근무하는 층 중에 가장 낮은 층에 경영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굉장히 훌륭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이런 깊이 있는 동양 철학에 대한 아마 이해가 있으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이제 그런 조직들이 사실은 대단히 이제 소통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직에서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사람, 군자가 이제 되게 흥하고, 실제로 가치 창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잘 승진하고 뭐 이래서 이제 조직이 건강해지는 이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에 대한 본질적인 세계관 자체가 사실은 소통과 순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생각의 방식의 이 동양 철학의 아주 위대함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 소통, 치수, 이제 이분이 이제 우임금이라는 분인데요. 치수를 잘해갖고 뭐 대박을 터뜨려서 아주 정권을 아주 강고하게 이렇게 유지했던 그런 임금입니다. 이제 중국의 고대 시대에. 여기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과거의 임금들은 다 치수로 하려고요. 뚝을 높이 쌓았어요. 죽도록 쌓았습니다. 제방을 막 미친 듯이 부역해 동원해가지고 막 쌓았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왜요? 비가 어떤 경우에는 하여튼 예상을 초월해서 항상 넘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방을 높이 쌓아도 그걸 다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분이 이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이제 살짝 생각을 바꿨어요. 야, 제방을 쌓지 말고 물이 그냥 흘러가게 물길을 쫙 만들어주자. 그래서 물이 마음껏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흐름, 소통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또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학자 중에서 아마 그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좀 대표적인 경영학자가 아마 서울대 그 조동성 교수님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분이 실제로 들려준 그런 얘기입니다. 장수하는 기업의 비밀을 이제 조 교수님도 열심히 찾아왔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그 사람 중에서 오래 사는 사람의 비밀을 좀 찾은 그런 학자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더라라고 하면서 세포에는 구성 비율은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뭐 예를 들면 세포가 이렇게 계속 태어났다가 죽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짧은 거는 뭐 며칠 만에 뭐 죽기도 하고 뭐 긴 거는 뭐 몇 개월 가기도 하는데 결국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새로운 세포들이 죽고 새롭게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 세포도 있고 되게 젊은 세포도 있죠. 근데 그 비율을 보면 젊은 친구나 좀 나이 드신 분이나 비율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좀 젊은 친구들은 늙은 세포하고 젊은 세포하고 이제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섞여 있고 교류가 이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인이 될수록 이렇게 따로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검버섯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그 늙어 있는 세포끼리 모여 있는. 이제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좀 고위 이분들끼리 이렇게 요새 애들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막 이런 조직이 꽤 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이런 검버섯 같은 그런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러니까 경영자인데 이제 당연히 좀 나이가 있죠. 그런데도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계속 잘 소통하고 만나고 뭐 이런 조직이 또 있습니다. 예. 이런 조직하고 이제 이런 아마 장수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검버섯 조직도 잘 될 수 있어요. 뭐 시장이 갑자기 좋다든지 뭐 이런저런 운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얼마나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장수입니다.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는 거.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뭐 하여튼 계속 외부 환경이 변하잖아요. 예. 그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요 차이다 이겁니다. 제가 그 DBR 만들면서 이제 매년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아티클들을 봅니다. 그런데 올해 가장 임프레시브한 아티클이 뭐였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성대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쓴 글이 너무 임프레시브했어요. 이제 DBR에도 이제 경영학자가 주로 쓰긴 하는데 전혀 다른 분야의 학자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그 통찰이 뭐 너무너무 익사이팅합니다. 이분은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암 환자를 연구했어요.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인터뷰를 해보셨어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인터뷰를 해본 겁니다. 신기하게도 아주 파인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은 상당히 하이 디파인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적, 우군, 좋은 거, 나쁜 거.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면 암에 걸리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막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가 좀 싫어하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막 때려 죽여야 돼 막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악으로 생각하는 막 이런 식의 아주 고도로 이렇게 디파인이 잘 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뭐 좀 암을 잘 극복하신 분들은 옛날에 그러셨더라도 굉장히 로우 디파인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암세포도 사실은 뭐 되게 믿고 싫은 거죠. 그죠? 예. 그렇지만, 그래, 네가 반가운 건 아니지만, 그냥 내 몸에 들어와 있으니 너랑 같이 내가 그냥 살게.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로우 디파인하게 하면서, 이렇게 사물의 어떤 양면들을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바라보는, 뭐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을 하는 분들. 사실은 세상에 그것 자체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빛이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생기는 게 인생사고요. 좋은 일 속에는 나쁜 일이 숨어 있고요. 뭐 나쁜 일 속에는 또 굉장히 좋은 일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그 주역에도 보면요, 실제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설명하는 괴가 있어요. 그 입구자에 이렇게 나무목자 들어가 있는 곤란하다, 뭐 이런 곤괴가 있습니다. 입에 그 가시 같은 게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뭐 뱉을 수도 없고 막 미치겠죠. 뭐 먹을 수도 없고 막 뭐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괴가 나오면, 아, 이제 죽었구나 해야 되는, 굉장히 아주 피곤한 괴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대인은 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을 처했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고 대인이 되면, 이거는 그 다음에 바로 무구, 허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냥 금수저 타고 나서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라,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허물이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합니다. 이제 동양 철학이 아주 위대한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철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별로 화 안 내시죠. 그죠? 예. 버럭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예. 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양면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해들을 하는 거고요. 바로 이제 그런 게, 예. 소통, 커뮤니케이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원천이고요. 또 실제로 건강의 원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상대하고 수행할 수 있느냐. 그 하이디파인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요, 커뮤니케이션 안 됩니다. 뭐 상대가 적인데 이게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그 뭐 장수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질병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인간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생존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는 요 용어가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혁신과 관련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뱅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럽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제 과거에 빅뱅 없이 이제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이래가지고 뭐 와해성 혁신, 파괴적 혁신 뭐 이런 게 좀 뭐 굉장히 후졌던 기술이, 굉장히 저급한 기술이 이렇게 주류 시장을 점령해 가면서 이렇게 시장의 판도 전체를 이렇게 바꾸는 뭐 그런 혁신들을 그 하버드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개념 하나로 뭐 경영학계의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식의 별명을 얻고 뭐 강연료가 하여튼 무지하게 뛰었더라고요. 한번 좀 부르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제 그분의 시대도 좀 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빅뱅이라는 용어를 붙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급한 데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강력한 정보기술이라든지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해서 주류 시장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뭐 이제 이런 식의 혁신들이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혹은 은퇴 이후에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뭐 혹은 뭐 이 정도 하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직업들까지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업사 이렇게 요즘에 장사 잘 안 되는 거 아세요? 왜 안 될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안 고장납니다. 네. 차가 고장이 나야 이게 좀 와서 뭐 이거 교체하면서 뭐 딴 것도 좀 끼워넣게 하고 안 됩니다. 뭐 아까 뭐 택시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죠. 예, 뭐 우버 같은 게 나왔고요. 호텔도 이제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주유소도 잘 안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그게 이제 보편화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거리 제한이 없어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난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 제 집에서 가까운 항상 최저가 주유소 찾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가격 비교가 다 되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극단적인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뭔가 그 본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은 주유소는 이제 지금 다 굉장히 어려운데 폐업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을 정화해야 되는데 그게 한 뭐 평균 한 1억 5천, 2억 정도 들어간대요. 저 폐업하려도 땅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참으로 이제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편안한 직업, 뭐 지금 변호사 뭐 이런 직업 뭐 이미 그냥 사원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죠? 어떤 그런 거 이제 그야말로 한 번 이렇게 라이센스를 얻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들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의사도 뭐 제가 보니까 이게 아까 그 첨단 기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아는 의사 굉장히 피곤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인별로 이렇게 매출 할당 뭐 이런 게 다 ERP 시스템이 워낙 훌륭하게 딱 깔려 있어가지고 자기로 인해서 얼마의 매출이 나고 얼마의 이익이 생기니까 기가 막히게 나온대요. 무지하게 실적에 쪼인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 성과를 더 끌어올리려면 이제 약간 과잉 진료라든지 이렇게 에티컬한 이슈까지도 생길 정도로 이제 그런 프레셔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뭐 맨날 이렇게 삼시세끼 이런 거 보면서 고향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불황으로 진단하면 되게 단견입니다. 이제 불황 다음에 호황이 오겠지 안 옵니다. 저성장. 구조적으로 한 1%대에 있다가 뭐 기껏해 한 3%대 가는 뭐 이 정도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그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기업이 이렇게 살아남았다면 미래에는 혁신하는 기업이 이렇게 살아남을 겁니다. 뭐 이면지도 아껴 쓰고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저성장이니까 우리가 좀 아껴 쓰자, 전략하자 이거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사업 모델, 제품, 뭐 이런 아이디어,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만이 이렇게 살아남을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소비자하고도 소통해야 되고요. 소비자의 최접점에 서 있는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이스리스 두어,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은 그냥 선택할 수 없이 행동만 하는 사람, 뭐 이래도 다 조직이 돌아갔어요. 윗단에서 머리 좋은 몇 사람이 기획만 잘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그 머리 좋은 몇 사람이 기획하면 망합니다. 그 현장의 변화가 이제 워낙 빠르고요. 그 다음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실물이 중요하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유가, 뭐 석유 관련 업종, 뭐 유틸리티 관련, 뭐 이런 게 이제 워낙 실물이 중요하고 막 디지털 혁신에서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업종을 제외하고는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고기 업종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유가 자체의 이제 변동폭이 워낙 세지니까. 별로 이렇게 피해갈 구석이 많지 않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시장하고 소통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이게 이제 정부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본원적인 존재 원리가 소통과 흐름이 이렇게 잘 되는 조직이 영속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더 이렇게 심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크숍도 열심히 하고요. 회식도 많이 하고 뭐 미팅 간 다음에 뭐 IT 인프라 쫙 바꾸고 체인지 에이전트 도입하고 사내 기자재도 만들고 기업 문화 뭐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이렇게 다 바꿉니다. 이렇게 뭐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중앙에 배치를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잘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 뭘까요? 최고 인재야 이걸까요? 고생한 거 한다. 고맙다. 이럴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이런 말도 듣고 싶죠? 1등은 이겁니다. 제발 좀 일주일만 안 봤으면 뭐 이런. 아직도 소통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소통이 결국은 질입니다. 저런 거 해갖고 막 일단 많이 뭐 모이게 하고 뭐 이래도 본질적으로 이게 질적으로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결국 핵심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소통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자, 이제 아무리 모임을 많이 가져도 그 모임 안에서 상급자가 대화를 100이라고 했을 때 90% 이상 독점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98% 정도 혼자 말씀하시고요. 나머지 2% 정도는 이제 나머지 부하 직원들의 추임새. 이런 조직은 이게 이제 아무리 소통의 시간이 많아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한번 그런데 불려갔는데 한 2시간 동안 정말 허리가 아파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내용입니다. 민감한 사항, 비판적인 사항. 도미노 피자가 피자 턴어라운드 프로젝트 같은 걸 했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정말 잊지 못할 얘기가 어떤 고객이 야, 너네 피자 먹으면 있잖아. 골판지 씹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카드보드. 피자가 아니라 골판지야. 근데 이런 얘기를요, 사장부터 전 임원이 다 듣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느냐. 이제 피자, 만든 요리사까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표정들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정말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주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촉진하다 보면 이런 것도 촉진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없으면
실질적인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통의 양보다는 이제 질과 관련된 지표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의 강도를 좀 스트롱하게 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쫙 모여 있는데 거기서 최상급자가 상무다 이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부하 직원들이 얘기를 할 때 앞서서 상무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자율성입니다.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과도 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민주화가 정말 진전이 되고, 자신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 셀프 에스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경쟁 우위의 토대가 되는 시대에 요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긍심, 자발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강남역까지 택시를 탔는데 아저씨 남산 1호터널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1호터널로 갔는데 막히잖아요. 그러면 택시기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아저씨가 1호터널 갑시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막히잖아요. 별 생각이 다릅니다. 아, 이 새끼가 나를 연맥이려나? 아, 택시비를 더 뜯어내기 위한 수작인가? 부터 해갖고 막 별 생각이 다릅니다. 예. 근데 내가 말하면 그 순간부터 어떤 불만도 안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현명한 경영자들은요, 여기 이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침묵합니다. 예. 스스로 말하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막 유도도 하고 특히 이제 이게 쫙 있을 때 윗사람이 한 마디 딱 하잖아요. 이제 토론 딱 끝납니다. 특히나 한국 이 유계적인 조직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 빠져주거나, 그러니까 휴가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 그 공개 안 하는 조직들이 되게 많아요. 뭐 좀 약간 이런 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믿어주고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했을 때 훨씬 더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참여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용의 보상 정책과 연계가 되면 더욱더 강력한 그런 소통의 문화가 정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입니다.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집에 일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예쁜데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인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1, 2, 3, 4입니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 하는 말하고요. 실제 속마음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제로, 저도 뭐 인사평가 할 때마다 후배들한테 뭐 어려운 거 있어? 그러면 다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 공감해야 됩니다. 이제 저 사람의 공감은 뭐냐면 관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감 교육 굉장히 잘하는 서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아이를 앉혀놓고 막 울면 얘가 왜 울까? 이런 거를 이제 막 추리하고 탐구하게 합니다. 그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과 직원은 말을 못하는 악이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니까. 예. 회사에서 하는 말이 90%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를 들면,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좀 세게 놨다. 이건 뭔가 불만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영상을 누가 보내줬어요. 이렇게 엄마가 오토바이 애들 거 타고 가다 이렇게 확 넘어졌는데 아들과 딸이 둘이 달려갑니다. 딸은 엄마한테, 아들은 엄마 쪽에 가다가 오토바이 쪽으로. 이제 남성분들이 특히나 이런 공감 능력 이렇게 정말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게, 공감하자 이러면 오히려 자기 편의, 그러니까 자기 본위의 바이어스가 더 커지는 걸로 최근에 이제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감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좀 그 다음에 이제 진심입니다. 자, 이제 이거 보시죠. 너 뭐 처먹을래? 네가 갖다 처먹어. 이런 개나리 받나. 십장생, 이게 이제 욕쟁이 할머니 집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중에는 아마 최악의 커뮤니케이션일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어떤 항공사에서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막 흡연은 금지되어 있고요. 뭐 흡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항공기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뭐 낙하산 안 드립니다. 굉장히 이제 멋있게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둘 중에 사람의 마음을 어디가 움직였을까요? 네, 위가 훨씬 더 많이. 여기는 진짜 어떤 분이 이거 그대로 앉아가지고 그 승무원이 읽고 있는데 막 돌아버리겠다. 막 어색해갖고. 자, 이제 뭐 진심이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무엇으로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좀 좋은 거 부모님한테 사갖고 가면 부모님이 버럭 화를 내십니다. 이 새끼야,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거 사와? 막 이러면서 되게 화내시는데 그렇다고 선물 안 사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정말 이렇게 자식을 걱정하고 막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낸다고 해서 우리가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들, 내가 정말 진심을 갖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약간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곧바로 그게 교정이 되고요. 또 진심은 금방 통합니다. 예. 그런데 진심이 다르고요. 요거를 하라고 강요받으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데서. 이 매뉴얼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예. 또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정말로 진심이 뭘지를 계속 고민하고 확인하면서 그 진심을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정말로 좋은 그런 소통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목적의식과 연관이 됩니다. 이게 이제 HBR에 나온 문장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제 몸에도 되게 좋은 거예요. 복잡스럽고 변덕스럽고 모호한 현대사회에서 이제 전략은 사실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근데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좀 보여줘야 되고요.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요, 혹은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정말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목적과 관련된 활동들을 끊임없이 일상적인 오퍼레이션 속에서 체현이 되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직이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조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